오늘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빛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을 찾아야만 하는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났고 수많은 삶의 마침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지켜보며 깨달은 아주 작지만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5, 즉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두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신 방 안이 너무 침침하지는 않습니까? 낮인데도 전등을 끄고 계시거나 전기요금이 아까워 커튼을 굳게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시력이나 집안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의 기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몸 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때 집안까지 어둡게 해놓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과 외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우울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먼저 떠나보낸 인연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어둠을 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둠의 침습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밝은 대낮에 밖을 뛰어다니고 밤에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하지만 우리처럼 나이든 이들에게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불을 끄고 지내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노인네 혼자 있는데 불 켜서 뭐 하냐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말씀도 줄어들고 결국엔 마음의 병까지 얻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어두우면 우리 몸의 감각도 무뎌집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뇌로 전달되는 정보가 줄어들고 뇌는 활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65 이후의 삶은 밝음과의 싸움입니다. 햇빛을 집안 가득 들여놓아야 하고 해가 지면 전등을 환하게 켜서 집안 구석구석에 어둠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내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체념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매일 아침 밝은 빛을 마주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쇠할지언정 그 영혼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써도 그 마음의 그늘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낡고 어두운 전구는 밝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집안이 환해지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환해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근심과 걱정이 빛의 기운에
밀려 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의 생애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밝은 빛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며 우리가 생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방을 가장 밝은 빛으로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집안을 밝게 유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기운, 즉 생명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나 복이라는 것은 결코 복잡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밝고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65을 넘기면 누구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몸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시기에 주거 공간마저 어둡고 침침하다면 우리 안에 남은 마지막 열정마저 차가운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운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활력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활기찬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이제 다 살았구나, 누가 나를 찾아오겠나 하는 쓸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가요? 어둠은 정체된 공기를 만듭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사람의 생각도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썩듯이 사람의 마음도 어둠 속에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등 하나 켜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며 어둠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절약해서 아낀 몇 푼의 돈보다 어둠 때문에 상실해버린 여러분의 생기 회복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밝은 빛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빛이 환하게 구석구석을 비추면 집안에 쌓여있던 눅눅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들어오는 길을 닦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등이 굽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세상도 좁게 보이고 내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집안을 환하게 밝혀보십시오. 어깨가 펴지고 눈동자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변의 물건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도권도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 품격의 시작은 바로 내가 머무는 공간을 밝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존경받는 분들의 집은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환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손님이 오지 않아도 거실 불을 밝게 켜두고 창문을 열어 볕을 들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다친 분들의 집을 가보면 한낮에도 커튼이 쳐져 있고 전등은 꺼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어려움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밝은 미소와 환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는
행운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보너스로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늘진 곳에서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집안에 가장 어두운 구석을 찾아 전등을 하나 더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게 하십시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밝게 보일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타령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은 게으름과 우울함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빛은 희망과 의지를 키워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대나처럼 환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빛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우선 여러분의 주변부터 환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밝은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65을 넘기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의 부침을 겪게 됩니다. 평생을 일궈온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제 짝을 찾아 떠나고 왁자지껄 하던 집안에 적막이 찾아올 때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몸이 머무는 곳이 어두우면 생각의 뿌리도 그늘진 곳으로만 뻗어 나갑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노년의 우울함인데 이 우울함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손님과 같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유독 마음이 허전하고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을 탄다거나 외로움을 탄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빛이 사라지면서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빛이 부족해지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행복의 기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섭섭함이 밀려오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 마련이지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에 깜빡이는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빛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감을 깊게 만듭니다. 예신들의 저는 종종 노년의 삶을 긴 겨울밤에 비유하곤 합니다. 겨울밤은 길고 춥지만 방 안에 따뜻한 등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5 이후에 겪는 상처와 고독,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외당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치유입니다. 빛은 마음의 상처를 소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몸의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아픔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둠은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빛은 말해줍니다.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동안 불을 끄고 사셨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밝은 것이 싫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슬픔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 그분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나중에 제 권유로 집안의 전구를 모두 바꾸고 커튼을 걷어냈을 때 그분은 비로소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은 의지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물리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머물며 억지로 밝은 생각을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일어나서 가장 밝은 전등을 켜십시오. 밝은 빛이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될 때 우리 마음에 시든 꽃들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피어나듯 인간의 마음도 빛이 있는 곳에서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나 서글픔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거쳐가는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환한 등불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을 어둡게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병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눈부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구석진 곳에 먼지와 함께 어둠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을 빛으로 씻어내십시오. 환한 빛 아래서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고생 많았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따뜻한 목소리가 빛 아래서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쉬운 처방전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우울의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빛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집안을 밝게 유지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깨워 노년의 가장 큰 불청객인 치매와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65을 넘기면 몸의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의 통로도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은 우리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실어나르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집안을 어둡게 해놓고 산다는 것은 뇌로 가는 정보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뇌는 서서히 잠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인지 기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사실은 머리가 맑은 노인들의 곁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은 사물의 형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되고 이는 금세 피로로 이어져 만사를 귀찮게 만듭니다. 잘 안 보이니 그냥 누워있자. 어두우니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몸과 머리의 노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는 신문 한 줄이라도 더 읽게 되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먼지 하나라도 치우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과 자극들이 모여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밝기는 가족 간의 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부모님의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자마자 쾌쾌하고 어두컴컴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과 환한 빛이 쏟아지며 온기가 느껴지는 집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어둠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집안이 어두우면 찾아온 손주들도 금방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식들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전구를 가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곁으로 불러 모으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품위는 값비싼 옷이나 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과 그 안을 골고루 비추는 환한 빛에서 나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던 얼룩이나 먼지들이 빛 아래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닦아내고 보살피는 과정이 바로 노년의 삶을 가꾸는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밝은 곳에 두어야 내 허물도 보이고 그래야만 그 허물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지내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맑은 정신에서 싹 쩝니다. 65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갈고 닦아 보석처럼 빛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보석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엌, 그리고 현관까지 집안의 모든 구석을 대낮처럼 밝히십시오. 밝은 빛 아래서 오늘 할 일을 적어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눈빛이 살아있는 노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빛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햇빛이 없는 숲의 나무가 시들어 죽어가듯 빛이 없는 방에 갇힌 노년의 정신도 생기를 잃고 말라갑니다. 전기 요금 몇 푼 아끼려다 내 정신의 불꽃을 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환한 빛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주고 사고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며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정신이 맑아야 남은 생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기억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등을 켜고 여러분의 정신에 환한 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빛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 곧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들을 거두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어떤 향기를 남길지 결정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의 배고픔과 전쟁의 포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고통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제가 배운 것은 내 마음의 전등을 끄지 않는 한 희망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 더더욱 환한 곳으로 나오십시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릴 때 우리는 흔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안의 불을 다 켜고 밝은 빛 아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여전히 이렇게 환한 곳에서 내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평안함은
버리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낡고 어두운 물건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가구, 먼지 쌓인 옷가지들,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둔 묵은 감정들까지도 빛 아래 다 꺼내놓으십시오. 어둠은 이런 낡은 것들에 들러붙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여유와 평화입니다. 밝고 깨끗한 집에서 맞는 아침은 젊은 날의 그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90이 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맑은 눈빛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햇볕을 쬐고 밤에는 포근하고 밝은 조명 아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지니고 계셨지요. 그분들에게 빛은 단순히 시력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가더라도 우리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가장 눈부신 곳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이제 글을 맺으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5이라는 나이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한숨 쉬는 대신 밝은 전등 아래서 오늘 하루 내가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찾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창가에 핀 꽃 한 송이, 그리고 건강하게 눈을 뜬 아침의 기적을 빛 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빛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을 밝히는 만큼 여러분의 남은 세월도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영혼이 쉬어가는 안식처입니다. 그곳을 절대 차갑고 어둡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환한 빛으로 집안을 채우고 그 온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데우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변해도 여러분의 방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100년을 산 이 늙은이의 말을 믿어보십시오. 빛은 사랑이며 생명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실입니다. 항상 밝은 곳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